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조금씩 이제 진정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진짜 반등이 아니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좋은 게 하나도 없죠. 네. 어쨌든 다행스러운 거는 1,300원 환율을 깨고 정말 무섭게 올라가던 환율이 조금씩 진정되고 있다는 거. 제가 막 이야기한 거 혹시 청와대에서 들었나? 네. 환율은 중요합니다. 네. 1,300원. 정말 시스템 리스크가 아닌 다음에야 1,300원 뚫고 가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조금씩 이제 완화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도 미국 CPI 8.6% 찍었는데, 아마 요즘에 원자재 가격들 내려오는 거 보면 피크아웃을 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도 그죠? 바이든 인기 떨어지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만 잡으면 이제 경기 또 너무 망가뜨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 희망 이런 것들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안심할 상황은 아닌데요. 그럴수록 더 열심히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공부 하시죠. 네, 오늘은 제가 어드밴스드 패키지 내용을 지지난주 영상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러면 어드밴스드 패키지를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요소 기술들 중심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어드밴스드 패키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기술들이 어떤 기술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누가 있을지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요, 하이브리드 본딩이에요. 하이브리드 본딩. 본딩은 기존에 많이 쓰던 건데, 하이브리드 본딩은 뭐냐라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 패키지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쭉 들어가 보면요. 자, 패키지는 원래 예전에는 리드 프레임을 기반으로, 그죠? 리드 프레임을 기반으로, 그리고 와이어 본딩으로 했죠. 리드 프레임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금속 재질이에요. 금속 재질. 금속 재질이고요. 여기에 반도체에서 딱 전공정을 마치고 나온 따끈한 반도체 다이, 칩을, 그죠? 요 칩을 다이라고 그러죠? 네, 다이 혹은 칩이라고 그럽니다. 네, 칩이죠. 이거를 여기에다가 놓는 거죠. 놓습니다. 칩을 놓고 금속 재질의 리드 프레임에다가 와이어 본딩을 합니다. 와이어 본딩을 하죠. 와이어 본딩하고 EMC를 하는 거죠. 자, 요런 모양이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다이가 되는 거고요. 다이가 되는 거고, 요게 리드 프레임이 되는 거죠. 요거는 와이어 본딩. 금실이죠, 금실. 아주 미세한 실, 금실로 가지고 보통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EMC입니다, EMC.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 네,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 자, 요런 걸로 해서 패키징을 하는 건데, 그럼 위에서 보면, 그림이 딱 보면 반도체가 이렇게 지네발처럼 사각형으로 따다다닥. 그러면 예전에 보던 반도체, 그죠? 90년대 9시 뉴스에 나오던 삼성 반도체, 삼성. 이런 반도체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쫙 단면으로 자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위에서 보면 이런 발들이 사방으로 뻗어 있는 거죠. 요 단자 하나하나가 인풋 아웃풋이에요. 그죠? 인풋 아웃풋이고, 그리고 이제 이 칩하고 리드 프레임 간에 요것도 이제 단자가 되는 거죠. 네. 이 통신을 하는 것들인데, 자, 리드 프레임은 IO 수가 지네바를 아무리 미세하게 잘 만들어도 한 250개 정도가 되면 한계가 온 거죠. 그러면서 지네바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래서 IO 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나온 게 BGA라는 기술이죠. 네. 볼 그리드 어레이. 볼 그리드 어레이라는 거고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반도체 칩이 있으면 요거를, 자, 여기서부터 플라스틱 기판이 나옵니다. 플라스틱 소재의 기판이 나오죠. 요게 이제 PCB인 거죠. PCB. 인쇄 회로 기판인데, PCB 중에서 그나마 좀 이제 미세 회로 선폭이 뛰어난 서브스트레이트라고 그러죠. 서브스트레이트. 이 서브스트레이트는 PCB의 일종인데, 우리 PCB라고 그러면 보통 주기판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주기판. 마더보드. 그죠? 마더보드.
마더보드가 뭐 한 80 마이크로미터 수준이다. 선폭이. 그러면 요거는 훨씬 더 미세하게 뭐 한 40 마이크로미터 수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판보다는 좀 더 섬세한 반도체 PCB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걸 가지고 와이어 본딩을 하다가 와이어 본딩을 하고 밑에 지네바를 대신해서 요 미세한 솔더볼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솔더볼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여기 솔더볼이에요. 솔더볼은 납입니다. 납이에요. 납으로 만들고 위에 이제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 딱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위에서 보면 그냥 네모나게 생겼어요. 우리 요즘에 휴대폰 열어보면 다 그렇죠. 예전에는 이 지네발이 막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없어진 거죠. 없어지고 그냥 딱 네모난 반도체 여기에 삼성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자, 지네발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면 밑에 이렇게 보면 투과해서 투명도를 보면 여기 밑에 이렇게 볼 그리드 어레이가 밑에 촘촘하게 깔려 있는 거죠. 촘촘하게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 이제 와이어 본딩을 더 많이 늘릴 수 없을까? 자, 이 마더보드하고 이제 패키지하고 간에 IO를 늘리기 위해서 BGA라는 기술이 나왔죠. IO를 늘리기 위해서. 자, 그러면 반도체 다이하고 이 칩이죠. 다이하고 서브스트레이트. 요거 간의 인터커넥트를 늘리기 위해서 나온 기술이 뭐냐? 그게 플립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라는 건요, 다이를 이렇게 보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회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회로들이 들어가 있죠. 회로가 층층이 쌓여 있는 거죠. 층층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끝에 이렇게 단자를 만들어서 와이어 본딩을 하는 건데 요거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뒤집었다고 해서 플립칩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마이크로 범퍼들을 붙여 놓는 거죠. 마이크로 범퍼를 붙이고 여기 이제 서브스트레이트가 있고 여기에 솔더볼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플립칩 BGA가 된 거죠. 플립칩 BGA. 요거는 BGA고 요거는 이제 칩을 뒤집었다고 해서 이제 플립칩 BGA가 된 거고, 자, 요 기술에 대한 플립칩에 대한 기술의 컨셉은 1960년대 이미 미국에서 나왔던 기술이에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사용된 거는 이제 한참 좀 뒤의 일이죠. 사실 우리 지금 쓰고 있는 TSV라든지 하이브리드 본딩 뭐 이런 기술에 대한 컨셉들은 이미 90년대에 나왔어요. 그런데 상용화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걸렸죠. 그래서 지금 뭐 연구개발 단계에서 지금은 상용화 단계까지 온 거고. 자, 그러면 전체 반도체 시장을 놓고 보면요, 시장에서 한 70에서 75%는 여전히 리드 프레임을 써요. 리드 프레임하고 와이어 본딩을 씁니다. 엄청 많이 씁니다. 아직 대표적인 게 차량 반도체죠. 네, 차량 반도체, MCU 이런 것들이 대부분 리드 프레임하고 와이어 본딩을 쓰는데요. 그런데 20에서 25% 되는 이 시장이 굉장히 금액적으로는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네, 금액적으로 비중은 수량으로 보면 이게 훨씬 많지만, 자, 점점 더 이런 쪽으로 이제 돈이 몰린다라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는 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사람들의 고민을 한번 보면요, 칩이라는 다이나 이제 칩의 성능이 계속 올라가죠. 네, 성능이 계속 올라가죠. 무어의 법칙으로 인해서 트랜지스터 밀도가 계속 높아지니까, 자, 그러면 이 마이크로 범퍼를 점점 더 마이크로 범프 요 하나 간격을, 이걸 피치라고 그래요. 피치 간격이라고 그러죠. 요 간격을 그러면 더 촘촘하게 하면 더 많은 IO를 구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마이크로 범프는 납 소재를 썼겠죠. 처음에는 납볼을 썼을 텐데 요게 점점 더 촘촘하게 있으니까 얘들끼리 서로 붙어버려요. 리플로우 하면서 열하고 압력을 가지고 붙이는데 요게 두 개 붙어버리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요게 구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소재를. 그래서 구리 소재 마이크로 범프를 쓰기 시작했고요. 이게 한 2005년 때쯤에 이제 인텔이 주도를 한 거죠. 예전에는 인텔이 모든 기술을 다 주도를 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소재가 바뀌기 시작했고요. 자, 이것조차도 이제는 더 많은
IO를 늘리기 위해서 안 되니까 드디어 범프를 쓰지 않고 하이브리드 본딩을 쓰는 겁니다. 범프리스인 거예요. 범프리스가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범프를 위에다가 증착을 해서 깎아서 만드는 거죠. 깎아서 만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거고요. 자, 이 피치라는 게 기존에는 아무리 뭐 작게 만들어도 한 40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이 피치가 한계예요. 한 36, 뭐 요즘에 뭐 이 정도로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하이엔드 쪽에 주류 많이 쓰이는 거는 40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피치가 한계인데, 자, 요게 10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칩 성능이 너무 좋아지니까.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으로 인해서 인터커넥터가 훨씬 더 많아져야 되니까,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이브리드 본딩이 어디에 적용됐냐? 자, 지금 AMD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AMD하고 TSMC. TSMC가 이제 굉장히 많이 활발하고요. 서버용 CPU 있죠. 올 연말에 나오는 서버용 CPU. 젠4 아키텍처죠. 네, 젠4 아키텍처고요. 이 제노아라는 칩셋에 3D V캐시라는 것을 씁니다. 캐시 메모리라는 거는 프로세서에서 이거를 처리하려면 진짜 빨리 불러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캐시 메모리라고 하는데, 보통 SRAM을 쓰죠. SRAM을 씁니다. 그죠? 근데 삼성의 X큐브하고 좀 뭐 비슷한 컨셉이긴 해요. X큐브하고 좀 비슷한 컨셉이긴 한데, 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칩 두 개를, 요게 프로세서예요. 이게 뭐 CPU라고 할게요. CPU고 요게 SRAM이에요. SRAM인데 SRAM의 메모리가 여기에 있겠죠. 그리고 프로세서의 트랜지스터는 여기에 있겠죠. 여기에 있겠죠. 자, 그러면 X큐브하고 얘가 뭐 이렇게 와이어 타고 뭐 이렇게 가면 너무 늦잖아요. 그죠? 너무 느리니까 여기에서 TSV라는 기술이 나옵니다. 네, TSV라는 기술이 나와요. 웨이퍼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칩 투 칩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칩 투 칩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자, 삼성은 여기에 마이크로 범프를 씁니다. 삼성은 마이크로 범프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3D V캐시는 범프가 없습니다. 범프가 없고요. 범프가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범프 없이 바로 연결이 되니까 훨씬 더 속도가 빠르겠죠. 속도가 훨씬 빠를 겁니다. 범프를 통해서 가는 것보다는 얘가 훨씬 빠르고, 그리고 IO 수를 훨씬 더 많이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칩 투 칩 커뮤니케이션의 이 IO 인터커넥트 속도를 훨씬 더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위스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HBM 있잖아요. HBM 같은 경우도 이렇게 D램 칩들을 이렇게 다 수직으로, 그죠? D램의 칩들을 다 TSV로 이렇게 해서 연결하죠. TSV로 연결하는데 지금은 다 범프를 쓴단 말이에요. 미세한 범프를 쓰는데, 점점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 되면 범프가 없어지는 거죠. 범프가 없어지고 더 뭔가를 통하지 않고 바로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라지겠죠. 대신에 이거는 거의 뭐 전공정에 가까운 후공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기술들을 하는 게 배시라는 업체, 유럽에 이제 배시라는 업체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주로 이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범프 같은 경우는 열하고 압력을 통해서 본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TC 본딩이라고 그럽니다. 한미 반도체가 TC 본딩을 예전에 하이닉스향 HBM 쪽에 많이 대거 납품을 했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TC 본딩이 아니라 그냥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본딩은요, 화학적으로 붙입니다. 화학적 결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종의 좀 특수 본드를 쓴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온이 가능한 거죠. 저온 공정이 가능한 거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된 업체들이 어디가 있을까? 자, 당연히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직접적인 관련도가 높죠. 네, 이 회사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개발 중입니다.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개발 중이고요. 이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한 텐데요. 자, 그리고 나오는 회사가 이오테크닉스.
이오 테크닉스 왜 나오냐면 웨이퍼 쪽에 이제 커팅이나 그루빙. 왜냐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메탈 공정이 굉장히 많아요. 메탈 공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메탈 공정은 주로 구리선을 많이 쓰는데요. 이제 구리가 이렇게 그냥 기존 마이크로소우 같은 걸로 자르면 이렇게 훅 밀려서 불량이 나기 때문에 요 구리 부분만 레이저로 싹 잘라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루빙 장비고요. 그리고 뭐 스텔스 다이싱. 내상을 입혀서 반도체 얇은 웨이퍼를 잘라주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미세 드릴.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또 검사하는 장비가 필요하겠죠. 원자 현미경 검사하는 파크 시스템스.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3D 패키지 자체를 검사하는 3D AOI가 필요하겠죠. 요걸 하는 인텍 플러스. 이런 회사들이 좀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황재님이 남겨주셨어요. 좋은 회사인 것과 주식의 가격은 별도인가 봅니다. 잘 보고 갑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요즘 시장을 대변하는 말이죠. 네. 좋은 주식이라는 건요, 좋은 기업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주식은 좋은 기업과 좋은 가격의 곱이죠. 네. 서로 보통 주가라는 거는 PER 곱하기 EPS인데요. 자, 뭐 아직까지 EPS가 우리 반도체 쪽만 놓고 보면 크게 부러지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PER이 지나치게 좀 많이 디레이팅이 됐다. 리레이팅이 아니라 디레이팅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결국 저는 이제 믿어요. 좋은 기업은 결국 또 좋은 주가로 올 거다. 자, 그때는 이제 우리가 또 그동안 마음고생하면서 지고 있었던 주식들 조금 또 놔주고, 시장이 좀 풀어주고, 그리고 또 싸지면 사고. 참 주식 쉽죠? 그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되는데, 참 그게 쉽지 않은 거죠. 네. 보통 초보들이 하는 말이죠. 네. 쌀 때 들어와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항상 그렇게 투자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어떤 요소 기술들, 팬아웃부터 TSV, 인터포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 다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